달콤함의 유혹, 당뇨 환자의 딜레마. 꿀은 독인가 약인가? 안녕하세요. 팩스의 품위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콤함의 대명사이자 인류가 수천 년간 애용해 온 자연의 선물, 바로 꿀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당뇨 환자분들께 꿀은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꿀도 결국 설탕 덩어리인데 당뇨에 좋을 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너무나 당연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달콤한 음식 앞에서는 늘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꿀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백세의 품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꿀이 단순한 설탕 대체제를 넘어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혈당 걱정을 덜면서 꿀을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지인 중에 당뇨로 인해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꿀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풀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꿀 섭취 방법, 당뇨 환자에게 더 좋은 꿀을 고르는 현명한 눈, 그리고 꿀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특별한 조합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품격을 더할 귀중한 정보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아직 팩스의 품위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만을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꿀 vs 설탕 성분부터 다른 이야기. 자,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보겠습니다. 꿀과 설탕, 둘 다 달콤한 맛을 내지만 그 근본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백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즙을 짜낸 뒤 정제 과정을 거쳐 오로지 차당이라는 성분만 남긴 것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원래 식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소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죠. 그야말로 영양가 없는 칼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두 가지 단당류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 분해 과정 자체에도 우리 몸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이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꿀은 자연이 만든 정교한 작품입니다. 꿀벌이 수백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얻은 꽃꿀을 벌집으로 가져와 자신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효소와 섞고 날갯짓으로 수분을 날려보내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꽃꿀의 차당은 이미 벌의 효소에 의해 포도당과 과당으로 거의 분해된 상태가 됩니다. 즉, 꿀은 우리 몸이 별도의 분해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당류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피곤할 때 꿀물을 마시면 즉각적으로 활력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영양 성분입니다. 꿀에는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 외에도 비록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주목해야 할 다양한 효소들이 그것입니다. 특히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지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케르세틴, 캠페롤, 갈산, 카페인산 등 수십, 수백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발견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꿀의 80% 이상은 당분이기 때문에 꿀을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제로인 설탕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미량 영양소들의 존재는 분명한 차별점이며, 특히 이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혈당 지수 지하의 진실. 꿀은 혈당을 얼마나 올릴까?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상승하는지를 포도당 팩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56에서 69면 중혈당 지수,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설탕의 혈당 지수는 보통 65에서 70 정도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꿀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꿀의 종류, 즉 어떤 꽃에서 채밀했는지,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 과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꿀의 혈당 지수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 평균적으로 50에서 55 정도로 측정됩니다. 이는 저혈당 지수 또는 중혈당 지수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 다른 꿀에 비해 과당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혈당 지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 환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꿀이 설탕에 비해 혈당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꿀도 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섭취량에 따라서는 혈당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당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탕처럼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리뷰 논문에서는 여러 동물 및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꿀이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통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8주간 매일 일정량의 천연꿀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과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꿀이 당뇨병 치료제라거나 마음껏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장기적인 효과나 최적 섭취량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설탕보다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당뇨 합병증 예방의 숨은 주력자? 꿀의 잠재적 효능. 당뇨병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관, 신경, 신장, 눈 등 우리 몸 곳곳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질환입니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꿀의 풍부한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다양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4배나 높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리뷰 논문에서는 꿀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밤꿀이나 마누카꿀과 같이 특정 종류의 꿀은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밤꿀의 항산화 성분이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므로 꿀의 항염증 효과는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에는 비타민C, 아연, 셀레늄 등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꿀의 이러한 성분들이 감염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액순환 장애와 높은 혈당으로 인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상처 치료에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꿀의 삼투압 효과, 항균 작용, 항염증 효과, 그리고 조직 재생 촉진 능력 덕분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특정 의료용 꿀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 상처 치유에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소 적용에 대한 이야기며 섭취를 통한 효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꿀을 어떻게 먹나요? 당뇨 환자를 위한 현명한 꿀 선택과 섭취법.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잠재적인 이점들이 있는 꿀, 당뇨 환자는 어떤 꿀을 골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과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첫 번째, 양 조절 철저하게. 꿀이 설탕보다 낫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의 주성분은 여전히 당분입니다. 과다 섭취는 혈당 상승, 체중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의 경우 하루 꿀 섭취량을 한 티스푼 약 5에서 7g당 함량 약 4에서 6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꿀을 추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단에서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를 꿀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에 설탕 대신 꿀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을 넣는 방식입니다. 섭취 전후 혈당 변화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자신의 몸이 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섭취량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 원칙 두 번째, 제일 좋은 꿀 선택. 가짜 꿀, 사양 벌꿀은 피하세요. 시중에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인위적으로 생산한 사양 벌꿀이나 물엿 등을 섞은 가짜 꿀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제품 라벨의 식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 벌꿀 또는 천연 벌꿀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양 벌꿀 표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소동위원소 비율 확인 천연 벌꿀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처 기준은 마이너스 23.5% 이하, 한국 양봉협회 기준은 마이너스 22.5% 이하입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값으로 클수록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등 순수한 천연 벌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라벨에 이 수치가 표시되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숙성꿀, 완숙꿀을 고려해보세요. 벌집에서 숙성꿀은 15일 이상, 완숙꿀 50일 이상 동안 자연적으로 숙성된 꿀은 일반 농축꿀보다 효소, 비타민, 항산화 성분 등의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상 이 점을 기대한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색이 진한 꿀, 밤꿀, 메밀꿀. 일반적으로 밤꿀, 메밀꿀처럼 색이 어둡고 진한 꿀이 아카시아 꿀처럼 색이 옅은 꿀보다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 및 미네랄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기대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누카 꿀 뉴질랜드 마누카 나무꽃에서 채밀한 꿀로 강력한 항균 성분 함량이 높아 주목받습니다. 항균 활성 등급이 표시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강합니다. 상처 치유, 위장 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지만 가격이 비싸고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항균 등급뿐 아니라 당 함량과 혈당 반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꿀 섭취 시 추가 주의사항. 쇠숟가락 사용 자재. 꿀의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으므로 나무나 플라스틱, 도자기 재질 숟가락 사용을 권장합니다. 물깃, 침 묻은 도구 사용 금지. 꿀 변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항상 깨끗하고 마른 도구를 사용하세요. 고온 가열 피하기. 꿀에 높은 열을 가하면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생으로 먹거나 40도 이하 물이나 차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 시 굳어 결정이 생겨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천연꿀의 결정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의사와 영양사 상담 필수. 꿀 섭취 전 그리고 섭취 중에도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꿀과 함께하면 더 좋은 궁합. 당뇨 환자를 위한 시너지 레시피. 꿀은 그 자체로도 잠재적인 이점들이 있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당뇨 환자에게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항염증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들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파트너 꿀 계피. 계피는 혈당 조절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향신료입니다. 계피의 주요 활성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 등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며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등 혈당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J형 당뇨 환자에게 매일 계피를 섭취시킨 결과 공복, 혈당,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꿀의 완만한 혈당 상승 효과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계피의 혈당 조절 및 항염증 효과와 만나면 혈당 관리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과다 섭취 시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껍고 거친 껍질의 가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꾸준히 섭취할 목적이라면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은 실론 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론 계피는 껍질이 얇고 여러 겹 말려 있으며 맛과 향이 더 부드럽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구분해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실론 계피 꿀차 레시피. 따뜻한 물 한 컵약 200ml에 꿀 반 스푼과 한 티스푼과 실론, 시나몬 가루 0.5티스푼 1에서 2g을 잘 섞어서 마십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식후에 마시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5에서 6g 이내입니다. 염증 잡는 조합. 꿀 생강. 생강 역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식품입니다.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 오른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당뇨병과 관련된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의 항균, 항염 효과와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가 만나면 염증 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주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꿀 생강차 레시피.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서 꿀에 재워 생강청을 만듭니다. 설탕 대신 꿀 사용. 따뜻한 물 한 컵에 직접 만든 꿀 생강청 1티스푼 정도를 타서 마십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강은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으므로 관련 약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 전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꿀, 당뇨 환자에게 조건부 허용되는 달콤함. 화면 저울 이미지 마이너스 한쪽엔 꿀의 이점, 다른 쪽엔 위험성 주의사항. 오늘 우리는 당뇨 환자와 꿀의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꿀은 당뇨 환자에게 절대 금지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껏 즐겨도 되는 안전한 식품 역시 아닙니다. 꿀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꿀이 가진 상대적으로 낮은 혈당 지수,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의 잠재적인 대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 그리고 미량의 영양소들은 분명 설탕과는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꿀의 80% 이상은 당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티스푼 하나 이하로 다른 당 섭취를 줄이면서 대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꿀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꿀이나 사양 벌꿀이 아닌 탄소동 유연소 비율 등을 통해 검증된 순수한 천연 벌꿀, 가능하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숙성꿀이나 완숙꿀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섭취 전후 혈당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인에게 맞는 안전한 섭취 방법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꿀은 인류가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외면하기보다는 오늘 팩스의 품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작은 실천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00세의 품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